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시리아에서는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순위파를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의 정책으로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이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 군부를 장악한 알라이파는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바치단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하페즈 알 아사드가 대통령이 되면서 수십 년간 아사드 가문의 이대에 걸친 독재가 시작됩니다. 하페즈는 순위파를 통제하기 위해 주요한 권력을 알라이파에 집중시켰고, 군대와 수뇌부와 비밀경찰을 알라이파와 친족들로 구성하여 강력한 세력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군사정보부와 비밀경찰, 무카와라트는 국민 150명당 1명꼴로 장복하여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1982년에는 순위파 근본주의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하마에 폭격을 가해 약 3만 명을 학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지 기반을 통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며 국외에서는 유연한 외교로 실리를 추구한 하페즈는 냉전 시대 소련의 편에서 농업국이던 시리아를 공화국으로 전환시켰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랍과의 적대 구도를 주도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0년간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자신과 가족을 우상화하고 반대파를 탄압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지만, 일부 시리아인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순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페즈에 이어 집권한 아들 바샤르는 2000년 97.2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후로도 97%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되었습니다. 바샤르는 영국에서 공부하며 서구 민주주의를 경험했기에 일각에선 공포정치의 아버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샤르는 정치범 석방, 언론 통제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일명 다마스쿠스의 봄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넷이 막 보편화되던 1998년 시리아의 첫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대립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시리아에서도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샤르는 반정부 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며 결국 독재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은 강압적인 정권과 낮은 삶의 질에 대항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원한다 الشعب يريد إسقاط النظام. 는 슬로건을 내세운 시위는 튀니지 국경을 넘어 리비아와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지에 퍼졌고, 각국에서는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폭동, 내전, 반란 등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의 독재 국가들은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집회 장소를 폐쇄하는 등 각종 방법을 사용해 시위를 막아보려 했으나,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퍼진 타국혁명의 성공 소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위를 불러일으키며 혁명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2012년 중반부터는 군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초기의 비교적 평화적인 혁명과 시위의 성격은 점차 희미해지고 무력 투쟁을 내세운 반정부 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면서 나타난 공백을 틈타 종족 단체와 민주주의 지지 세력들이 대두하여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기존의 투쟁들이 부패를 청산하고 정치 참여의 증가와 부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은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예멘에서의 처참한 내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갈등을 일컬어 아랍의 겨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시리아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부터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 난민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터키나 이라크 같은 인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같은 외부 세력에 이르기까진 현재까지도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시리아의 도시 다라에서 반정부적 태도를 보인 10대들이 구금되자 15일 다마스쿠스의 알레포에선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이들을 제압하고 6명을 구류하였습니다. 20일 시민들은 바티칸 본부와 여러 건물들을 불태웠고, 4월 7일까지 시위대는 선제적으로 민주주의 설치와 정치범 석방, 자유중대, 긴급법안 폐지, 부패 청산 등을 요구하였지만, 8월부터 점차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10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25일 탱크를 동원한 진압에 착수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5월 말에 이르자 1000명의 시민들과 150명의 병사들과 경찰들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학생과 자유주의 인권 운동가들이 구류당했습니다. 곧 시위대는 무기를 들기 시작했고, 시위는 내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무장대란의 형태는 6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직적인 내전은
전 국무원 출신들이 자유 시리아 군을 창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전직 시리아 군인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바샤르의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시리아의 상황을 지켜보던 유엔은 이를 중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12년 2월 유엔과 아랍연맹은 코피 안난을 대사로 임명하여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안난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군 그리고 이에 관계가 얽힌 각국에 6가지 조항이 담긴 평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평화안은 교전 중지와 도시에서의 군대 철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평화안을 수용하고 도심지에서 중화기와 군대를 철수하고 이를 7월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어만 갔습니다. 5월 25일 정부군은 중간지대인 홀라에서 49명의 아이들과 34명의 여성, 25명의 남성, 총 108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자 반정부군은 방어적인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코피 평화 계획의 실패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곧 반정부군은 정부군에 대항해 전국적인 공세를 벌였고 2012년 6월 12일 유엔은 마침내 시리아를 내전 상태로 현원했습니다. 내전은 점차 시리아 최대 도시인 다마스쿠스와 알레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평화기를 거쳐 내전은 본격적인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단순히 정치적 충돌이 아닌 시아파 정부와 수니파 국민 간의 종교 전쟁 양상 또한 보였는데, 주변의 강국들과 서구 세력들이 각 종교적,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진영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의 양상 또한 띠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 충돌한 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군입니다.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정부군은 정규군인 시리아 안보군과 샤비아와 국가방위군, 자이시 알샤비, 국민위원회 등의 준군사 조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군은 같은 시아파인 이란과 시아파 이슬람 무장조직인 헤즈볼라, 그리고 전통적인 우국 러시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반정부군은 하나의 단일한 분파가 아닌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들을 일괄 통제하는 중앙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사드 정권 퇴진이라는 목표 외에 추구하는 바가 서로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반정부군은 주로 순위파 국가들과 자유주의 서구 사회, 그리고 터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세력으로는 옹건파와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자유시리아군, 시리아 민주군, 인민수비대가 있고, 순위파 근본주의 세력으로는 이슬람 전선과 아흐라르 알샴, 자이시 알-이슬람, 그리고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 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며 이라크 내 알카에다 조직이었으나 내전을 틈타 시리아로 영역을 확대하고 알누스라 전선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진정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IS가 있습니다. IS의 원래 명칭은 ISI였으나 2012년 시리아 동부를 장악하면서 ISIL로 명칭을 바꿉니다. L이 뜻하는 레반트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의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닌 문화권 전체를 포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에선 ISIS로 더 잘 알려진 ISIL은 이어 2014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이름을 IS로 바꾸고 영역 내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테러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S는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의 근본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풍부한 자금과 자국 내 공포정치, 칼리프 국가의 건설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원동력으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IS는 서구 사회가 시리아 내전을 단순히 중동에서의 문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시리아 문제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여타 국가들을 중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여러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얽히고 IS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기나긴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은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